작년에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과자는 새우깡이라고 합니다. 이 언제적 새우깡입니까? 1970년대부터 새우깡이라고 불렸는데 이름이 아직도 바뀌지 않고 계속 잘 나갑니다. 또 있습니다. 가장 많이 팔린 라면은 매울 신자 신라면입니다. 작년에 3,836억 원어치가 팔렸고요. 새우깡은 1,359억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그런데 새우깡이란 장명과 신라면이라는 장명을 하신 분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농심회사를 창업하신 신춘호 회장입니다. 신격호 회장의 동생이죠. 롯데그룹 창업자 신격호 회장의 동생이 신춘호 회장이었습니다.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은 이 두 분이 다 장명의 천재입니다. 신격호 회장이 일본에서 껌을 만들 때 롯데껌이라고 붙였습니다. 그것은 회장께서 읽으셨던 괴테가 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나오는 주인공 샬롯테에서 따온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롯데껌의 광고 카피가 구치노 나카노 고이비도 입속의 연인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광고 카피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왜 장명의 천재가 되었느냐 하면은 두 분이 다 독서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교양이 깊으신 분입니다. 특히 신춘호 선생은 한자 혼용주의자입니다. 한자와 한글을 같이 써야지 한글 전용만 하면은 한국이 언젠가는 큰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한자 한글 혼용 교과서를 만들어 가지고 교사들에게 이렇게 나눠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 두 분의 문학성 그리고 독서의 깊이에서 바로 새우깡, 신라면, 롯데, 농심 이런 장명이 나온 겁니다. 장명을 잘해야 성공합니다. 브랜드, 장명. 그런데 이 신춘호 선생은 살아계실 때 제가 자주 배웠는데 만나면은 꼭 농부 같았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은 철학자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나는 서민을 위하여 라면을 만들지 않는다. 삼성 이건희 회장도 라면을 즐긴다. 라면은 서민만 먹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가 먹는 음식이다. 그래서 신춘호 회장은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내가 서민을 위하여 라면을 만든다는 생각을 하였다면 84개국에 팔리는 맛 좋은 라면을 만들지 못하였을 것이다. 서민용이라고 해가지고 값이 싼 라면을 만들려고 하면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오로지 맛있는 라면을 만든다는 일념으로 일하다가 보니까 성공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신라면 새우깡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서민을 위하여 일한다고 말은 합니다. 서민들이 표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복지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재정 파탄이 생기면은 제일 먼저 손해보는 게 서민입니다. 나는 서민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하여 일하겠다는 정치인이 나와야 합니다. 헌법엔 서민도 특권증도 없습니다. 오로지 개인과 국민이 있을 뿐입니다. 신춘호 회장은 선친이 했다는 말을 자주 소개하곤 했습니다. 계산쟁이는 밥 굽는다. 우직한 게 최고의 계산이란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또 라면은 수프다고 말했습니다. 라면은 수프에서 승부가 난다는 겁니다. 음식은 간이 맞아야 하듯이 라면도 수프가 맛있어야 한다는 아주 간단명료한 원리를 실천한 분입니다. 한국인들이 맛있는 건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맛있다고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인들이 공통적으로 맛있어 하는 그 보편적인 맛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이 그의 경영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농심이란 말은 또 어디서 만들었냐 하면은 1970년대 새마을 교육장에서 들은 농심은 천심이다. 결국 농민의 마음이 천심이라는 뜻이죠. 는 말에서 감동해가지고 롯데라면과 롯데공업이라는 회사 이름을 농심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새우깡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아직 발음이 서툰 어린 딸아이가 아리랑을 부른다는 것이 아리깡, 아리깡, 아라리오라고 하는 데서 착상을 해가지고 새우깡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또 라면 중에 진짜라는 라면이 있습니다. 수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거 진짜 맛있다는 말이 저절로 나와가지고 상품 이름을 진짜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직접 만든 사훈, 회사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나는 삶의 철학을 가진 인간이다. 나는 경제를 아는 인간이다. 나는 행복한 인간이다. 그분의 회고록에는 이런 대목도 있었습니다. 그거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청빈한 삶 속에서 자족하여 산다고 해도 비가 새는 내 지붕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갓 쓰고 방 안에 들어앉아 책이나 읽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이런 지나친 선비 정신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더디게 만든 큰 요인이었다. 이 선비의식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개인이고 나라고 다 망한다. 농심은 라면쟁이, 스낵쟁이라는 쟁이정신으로 시작하고 쟁이정신으로 끝을 봐야 한다. 스낵쟁이라는 쟁이정신으로 시작하고 쟁이정신으로 끝을 봐야 한다. 즉 선비정신은 안 되고 쟁이정신, 장인정신이란 뜻이죠. 서비스면 서비스, 기술이면 기술, 광고면 광고, 영업이면 영업. 각 방면마다 고객이 요구하는 자세가 있고 수준이 있다. 우리는 기꺼이 그 요구에 따라서 맞춰야 한다. 그러자면 체면이니 뭐니 하는 선비의식부터 씻어내야 한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생존의 문제이다. 요즘은 그 요구를 누가 더 철저하게 잘 듣느냐에 따라서 살아남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그러니 어떨 것인가? 어쩔 것인가? 다들 맡은 분야에서 프로가 되고 꿀이 되고 쟁이가 돼야 하지 않겠는가? 위대한 쟁이정신을 가졌던 신춘호, 신격호, 그 신춘호 선생이 장명한 새우깡과 신라면이 작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점에서 특히 정치인들이 배울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